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는 회계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는 건데요. 회계와 소득세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그 부가가치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거래 구조를 살펴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거래 구조를 살펴보고, 그 거래 구조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고, 또 그 부가가치세 세금을 누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산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산출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거래구조, 산출구조와 관련해서 이 사업자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유형을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눴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유형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면세사업자의 개념은 뭔지, 간이과세자의 이 의미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립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가가치세가 결국은 우리 사업활동으로서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산출 구조, 그리고 다시 한번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면서 부가가치세를 마무리해보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 기본 거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정말 많이 피곤하시죠? 이 회계와 소득세도 하셔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열공도 하셔야 되고, 정말 현대인들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의 기본 거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나 예시로 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꿈꾸는, 그리고 몸짱을 꿈꾸는 우리 이제 이 소비자 나온밥이 이제 헬스장을 찾아서 큰 마음을 먹고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로 이제 결정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은 헬스장 사업자 B가 등장하고요. 소비자 나온밥입니다. 나온밥은 이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운동도 하고 결국 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을 소비하게 됩니다. 저 사업자 B는 공급자고요. 나온밥은 이 PT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네, 가격은 편의상 한 36회 14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비자가 사업자 B에게 이 헬스장 이용과 PT 용역 대가 14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업자 B는 소비자님 140만원이 아니라 이 140만원은 그 용역 대가고요. 그 140만원에 10%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아니라 그 10% 14만원을 합한 154만원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최종 소비자는 이 거래 가격 140만원에 추가적으로 14만원 10%를 합한 154만원을 헬스장 사업자 B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자 B 입장에서 보면, 헬스장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 가격 140만원에 14만원을 부가가치세를 합한 15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거래고요. 근데 이 사업자 B는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헬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 B로부터, 사업자 B는 이제 헬스기구 판매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업자 B로부터 헬스기구를 매입을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 헬스기구 매입한 거래가 먼저겠죠. 네. 우리는 참고 목적으로 이제 거래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자 B는 요 거래와 헬스기구를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급자가 아니라 매입자입니다. 사업자 A가 공급자가 되고 사업자 B는 매입자, 즉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 헬스기구의 가격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B가, 헬스장 사업자가 이 사업자 A에게 그 헬스기구 물품 대가 10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는 순간, 소비자님, 네, 대표님, 이 헬스기구 물품 대금은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에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0만원 뿐만 아니라 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 B는 사업자 A에게 110만원을 지불하게 되고요. 이 사업자 A는 물품 대금, 헬스기구 물품 대금 100만원에다가 10%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 거래 단계 매출 거래가 있고 매입 거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매입자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 가격의 10%, 매입 가격의 10%가 이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는 뭐냐? 이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네,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참고로 세율은 10%입니다. 우리 소득세 시간에 단일 세율과 누진 세율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우리 개인 소득세는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었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10%. 네, 단일 세율 1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래 구조를 살펴봤고요. 매출 가격이 10%, 매입 가격이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가 된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의 10%가 부가가치세다. 그러면 우리 이 거래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 거래 단계별로 사업자 A와 사업자 B의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만 알면 그 금액의 10%만 곱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럼 사업자 A의, 참고로 사업자 A의 매입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편의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설명의 목적상입니다. 실제로는 매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입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A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자 B에게 이 1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만원이 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1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해서 이 사업자 B에게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결국 사업자 A의 매출액 1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사업자 B는 사업자 A에게 이 100만원을 헬스기구를 1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얼마에 팔았나요? 최종 소비자한테. 그렇죠. 140만원에 팔았죠. 공급을 한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자신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한 140만원에서 자신이 사왔던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40만원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100만원을 주고 사와서 자신이 40만원의 가치를 추가해서 140만원에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 A가 100만원을 창출하고 사업자 B가 4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최종 소비자가
140만원의 가치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이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는 10%만 곱하면 됩니다.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의 10%, 10만원이 되고요. 사업자 B의 부가가치세는 40만원의 10%인 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래를 합한 10만원과 4만원의 합계 14만원이 최종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예, 최종 부가가치는 140만원이었고 이 140만원을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결국 이 140만원 10% 14만원의 부가가치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부담을 하나요? 누구의 지갑에서 나와야 되나요? 네.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 14만원 이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세 10%로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A의 부가가치는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10만원, 사업자 B의 부가가치는 40만원, 부가가치세는 4만원.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 140만원의 최종 가치를 소비하면서 그 140만원의 10%인 1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모두 부담하게 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사업자 A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고 네,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고 사업자 B가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4만원이 있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이 거래 단계별로 각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정말 그 거래 세무서에다가 국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납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거래 단계별로 이 사업자 A는 이 사업자 B로부터 얼마를 수령했나요? 물품 가격 100만원과 부가가치세를 1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쵸? 1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결국 이 수령한 1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었죠? 네, 결국 자기가 수령했던 이 10만원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다가. 두 번째로 사업자 B는 이 4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사업자 B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얼마를 수령했나요? 14만원을 수령했죠. 그러면 14만원을 국가에다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사업자 B가 소비자한테 수령한 14만원을 수령하려고 14만원을 이제 가지고 가서 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매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A에게 지불했던 부가가치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B가 사업자 A한테 물품을 사오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이미 납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수령했던 14만원에서 매출 가격과 함께 수령했던 매출 가격의 10% 부가가치 14만원과 14만원에서 자신이 매입을 하면서 부담했던 이 100만원에 매입 가격 100만원에 대한 10% 10만원을 빼면 4만원이 됩니다. 요걸 납부하면 됩니다. 얼마였나요? 4만원이었죠. 결국 사업자 A는 10만원, 사업자 B는 4만원을 납부하면 세무서 국가 입장에서는 1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이 14만원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 누군가요?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납부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납부하는 사람은 각 거래 단계별로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14만원은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는데 10만원은 사업자 A가 납부를 하고 4만원은 사업자 B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담세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네, 간접세 개념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좀 복잡한 거래인 것 같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의 10%를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사업자가. 그럼 그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 납부액은 자신이 매출을 하면서 수령했던 매출액의 10%를 납부를 하면 된다. 다만 이 매입을 하면서 부담했던 매입 가격의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기본 거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부가가치 산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B를 기준으로, 네, 주인공은 사업자 B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B를 기준으로 거래를 매입 거래와 매출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B는 이제 헬스장, PT, 용역 거래를 나온밥 최종 소비자한테 제공하면서 매출을 하면서 얼마를 수령했나요? 그 매출 대금 140만원과 그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4만원에 합계 15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업자 B는 이제 헬스기구 제조업자 사업자 A로부터 헬스기구를 매입하면서 얼마를 지불했나요? 매입비용, 그 기구 매입대금 100만원과 그 100만원에 해당되는 매입비용의 100만원에 해당되는 10% 10만원을 부가가치로 결국 110만원을 총 매입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B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아까 살펴본 거래 구조에서 얼마라고 했었나요? 결국 자신이 수령했던 14만원, 매출 대금과 함께 수령했던 14만원에서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매입 대금과 함께 지불했던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차감한 4만원이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매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4만원은 자신이 수령했지만, 그렇죠? 자신이 수령했지만 자신의 돈처럼 생각되겠지만 자신이 돈이 아니라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될 돈입니다. 세무서에 14만원을 우선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만났지만 헤어질 운명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내가 매출 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 14만원은 만났지만 헤어질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 10만원은 뭘까요? 내가 지불했던 10만원은 내가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14만원을 다 납부하지 않고, 네, 내가 수령했던 이 14만원을 다 납부하지 않고 내가 요 지불했던 10만원에 해당 액은 차감을 하고 4만원만을 납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결국 14만원을 납부를 하고 10만원을 돌려받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결국 내가 자신이 사업자가 매입자 입장에서 부담했던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입니다. 네, 헤어졌지만 만날 운명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산출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납부세액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업자가 매출을 할 때 수령한 부가가치세에서 다시 수령한 부가가치세 이거 얼마였나요? 14만원에서 그걸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입 시 자신이 매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매입 대금과 함께 지급했던 그 매입 비용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를 한 겁니다. 네. 이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예, 매출액 140만원의 10%죠. 매출액의 10%를 구해주고 이걸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매입 비용 100만원의 10%였죠. 매입액의 10%로 계산됩니다. 네, 결국 이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매출 시 수령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빼서 차감해서 구해진다. 이건 결국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결과가 같다. 네, 참고로 이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매입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빼서 구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해진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사업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의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만큼을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각자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수령한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빼서 구해진다. 이건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결과와 같고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해진다 라는 걸 이해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매입세액 공제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업자 B는 이 A1입니다. 이건 A1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추가해서요. B1의 가치를 추가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A 플러스 B1에 공급을 하는 거래입니다. 살펴봤던 예제 금액을 대입시켜 보면 A는 100만원이 되겠고요. 헬스기구를 100만원에 매입을 해서 B는 40만원이 되겠네요. 100만원에 매입을 해서 40만원의 가치를 추가한 결과 140만원을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거래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선 A는 새로운 부가가치 B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업자 B가 A 플러스 B1의 가치를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면서 받아내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였나요? A 플러스 B의 10%였죠. 이거는 산수를 좀 풀어보면 A의 10% 그리고 B의 10%입니다. 이게 매출세액의 개념이었고요. 매출액의 10%였고요. 사업자 B가 A1을 매입하면서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는 얼마였나요? 예, 매입액 A의 10%였습니다. A의 10%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구해졌나요? 납부세액은 얼마였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요 매입세액을 빼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B의 10%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 빼주는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데요.
요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이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B는 사업자 B는 매입을 하면서 매입액 A의 1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매입세액입니다. 그리고 또 B는 소비자로부터 소비자한테 A 플러스 B의 가치를 공급하면서 A 플러스 B의 10%를 수령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건 결국 자신이 부담했던 요 A의 10%를 받아낸 거죠. 받아내고 얼마를 납부하나요? B의 10%만 납부를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본 요 매입 A는 사업자 B가 새로운 부가가치 B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입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하는데요. 이걸 매입세 공제라고 했고, 매입세 공제의 기본적인 이유는 그 매입액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치를 더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네, 매입세 공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하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결국 납부세액을 줄이게 되는데 매입세액을 빼주지 않는 경우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매입액이 그 사업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즉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매입액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업과 무관한 매입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살펴봤던 가사비용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거래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래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요. 그런 거래 자료가 세금 계산서입니다.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여하는 매입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관련된 거래 자료를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받으면 되고, 물품 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는 따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했던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또 나머지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매출세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은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첫 번째로 사업 무관비용, 가사비용의 성격, 그리고 관련 거래자료,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내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물품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기타 사유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만큼은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유형을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을 나눌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크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누고요. 이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적인 우리가 살펴봤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일반 과세사와 부가가치세 산출과 신고 납부 의무를 조금 간소화시켜주는 간이과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 부담하지 않는 면세사업자.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와 간이과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면세사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단일 세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가가치세만 놓고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똑같이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로 서민들이 소비하는 특정 기초생활필수품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대시켜줍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 대비 세금 부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즉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필수 소비 품목, 또 기초생활 필수품, 그리고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제도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 사업자 중에 하나로서 일반 과세자를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공제해서 구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거래마다 거래 관련 자료, 즉 세금 계산서도 주고받아야 되고, 또 매입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이런 세무식도 구비를 해야 되고요. 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납부세액의 좀 부담을 줄여주고, 또 부가가치세 계산도 단순화해주고자 하는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만큼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계산을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좀 단순화시키고, 부가가치율만큼만 신고 납부 의무를 좀 경감시켜주고,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계산을 단순화하고 납부세액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 납부 의무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근데 반면 이런 간이과세자는 실제로 이만큼의 매출세액의 10%의 부가가치율만큼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 징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은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좀 숙지하시고요.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간이과세자는 이 납부세액을 좀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좀 많은 걸 살펴본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납부세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 납부세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출발점으로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사업자 유형 관련해서 일반 과세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이 과세제. 자, 이 납부세액은 매출 시 수령한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빼서 구한다고 했고요. 이건 결국 매출세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의 10%를 빼서 구한다.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매입액의 10%가 매입세액이다. 결국 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한다. 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했고, 이 불공제는 차감해주지 않는 게 불공제인데요. 불공제의 사유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 항목 그리고 이 관련된 거래 자료,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요 밑에서 살펴볼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결국 그만큼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가치세 면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데요. 결국 이 면세 사업자는 면세 품목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국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좀 경감시켜주고 부가가치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약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거래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고 살펴봤는데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좀 약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관련된 부가가치세 거래가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런 걸 우리 회계에서 살펴봤던 복식부기, 회계 처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